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이제 영하 10도 날씨에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추운 날에도 오늘 여러분들께 엄청난 차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K5의 하이브리드 모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최근에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시승했었고 예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K5 하이브리드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나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위해서 타는 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비를 위해서 타는 차가 맞기는 하죠. 근데요, 연비만을 생각해서 타는 차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드러운 주행감과 또 그다음에 되게 조용해요. 이런 부분은 주행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비만을 위해서 타는 차다라고 만약에 접근을 하면 가성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이브리드는 가격대가 비싸요. 기본 모델 대비 하이브리드가 1.6 터보보다 옵션과 트림에 따라서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금액 차이를 더 주고 만약에 구매했다고 치면 이 하이브리드 연비가 공식은 리터당 한 19km 정도 나오고 1.6 터보가 리터당 한 13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7km 정도 차이죠. 요거 본전 뽑으려면 몇만 킬로 이상을 꾸준히 더 타야 돼요. 수치로만 봤을 때 야 나는 주행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를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히 이 주행거리로만 그리고 연비로만 하이브리드와 1.6 터보의 가솔린 차이만 보기는 조금 힘들다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연비로만 생각하고 가성비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K5 하이브리드를 왜 사요? 나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당연히 1.6 터보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통계치로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주변에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낮은 트림 혹은 중간 트림에서 옵션 넣는 분들보다 가장 높은 트림에서 풀옵션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성비로 연비만 생각을 했을 때는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풀옵션을 살까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연비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하이브리드만의 매력을 느낀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또 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브리드 구매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예전에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이브리드를 한번 사고 차 괜찮네? 하고 다시 사는 분들, 그러니까 재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요즘에는 이제 디젤도 단종이 되고 전기차로 넘어가자니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뭐 사야 될까 하다가 하이브리드로 이제 대세가 좀 어느 정도 굳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하이브리드를 사는데 예전부터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그 주행 질감 그리고 조용한 정숙성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하이브리드를 많이 구매하신 거죠. 이제 부수적으로 거기에 이제 연비가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K5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주행도 해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시승했었던 2.0과 1.6 터보 가솔린과의 차이점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외관을 보면 볼수록 확실히 이제 눈에 어느 정도 익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번개 모양의 DRL도 어느 정도 눈에 익었고 외관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휠은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연비와 소음, 주행 질감에 따라서 19인치보다는 18인치를 보통 집어넣죠. 하이브리드 예전에 나왔던 차들은 막 16인치, 막 17인치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는 분들 자체가 외관도 조금 신경 쓰는 추세라서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근데도 일반 가솔린 대비 1인치 정도가 다 작아요. 그 이유가 연비, 정숙성, 그리고 승차감과 주행감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휠이 보통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외관은 블랙핏 옵션을 빠진 거의 풀옵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4,100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후면의 디자인도 이제는 보면 볼수록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좀 괴상하다, 약간 그 집게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나름 좀 괜찮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아쉬워요. 이제 볼 때마다 실제 이제 요즘 머플러들이 막 없어지잖아요. 머플러 팁이 없어지면서 그냥 디자인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이번 K5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죠. 자, 요즘 SUV가 대세잖아요. 요즘이 아니죠. 한 몇 년째 SUV가 대세이기는 하는데 K5가 가족용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안쪽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뭔가 내가 익스트림한 스포츠라든지 혹은 외부에 그 아웃도어 활동이 많다라 그러면 이 트렁크 공간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SUV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만 탄다면
사실 이 K5 트렁크 공간이 좁지는 않아요. 제가 이 트렁크 얘기할 때 뭐 630리터, 뭐 420리터 막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얘기해봐야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가장 크게 트렁크 공간을 느끼는 부분이 이 폭이에요. 이 폭이 넓으면은 물건을 좀 부피가 큰 것도 좀 수월하게 들어가고, 만약에 세단처럼 이 폭이 좀 좁다면 트렁크가 좀 좁은 거 아니야,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K5는 안에가 깊어요. 그래서 웬만한 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밑에는 이제 히든 수납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세차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LED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옵션을 빼면은 저번에 시승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테일 램프도 요게 이제 그 LED 타입이 아니라 이제 그 벌브 타입으로 바뀌어서 이 중간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불빛이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룸을 봐야죠. 딱 보면 이 오렌지색의 전선들이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입니다. K5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오래된 하이브리드 엔진 아니냐, 너무 사고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는 2.0 하이브리드예요.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뭘 얘기를 해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K5 그리고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는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조금 주행의 질감이 다릅니다. 그냥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오래됐다고 막상 욕먹기보다는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는요, 주행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막 이제 트러블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조화가 잘 되는 엔진입니다. 일단 스펙을 말씀드리면 엔진만 2.0 자연흡기에서 152마력이고요. 전기 모터 합산 195마력까지 출력이 올라갑니다. 많이 이제 판매가 되는 1.6 터보와 비교를 하면은 한 15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요. 1.6 터보가 아마 180마력 정도가 됐거든요.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더 낫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지금 2.5 터보 하이브리드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오히려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도 제가 주행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춥냐 오늘. 너무 춥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6대4 폴딩이 돼요. 그래서 트렁크 요거 레버를 딱 당기면 이 지금 시트가 접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트가 접히죠.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 좀 부피가 큰 짐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짐을 넣는 게 아니라 긴 짐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겨울이니까 스키나 보드 이런 짐을 좀 싣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중간에는 컵홀더가 위치해 있어요. K5의 장점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2열 넓고, 그다음에 요 썬루프 역시도 뒤에까지 열려서 개방감이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 보강대 중간에 이게 살짝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썬루프가 열리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K5나 소나타 같은 중형 세단은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로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SUV들도 그렇긴 한데, 특히나 썬루프는 좀 웬만하면 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뒷좌석 선 커튼과 열선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국산차와 수입차의 좀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차들은 이 열선의 그 강도를 뒷좌석도 2단계로 조정이 돼요. 보통 수입차는 한 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뒷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창문도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개방감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LED 등까지 추가로 들어갔죠. 이런 실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나네요.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페달도 메탈 페달이 들어갑니다. 이 도어 스커프 역시도 K5 레터링과 메탈로 들어가서 한층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드디어 K5 하이브리드를 탑승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좋아하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번에 K5 하이브리드 출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2.0 하이브리드 말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2.0도 타봤고 1.6 하이브리드도 타봤잖아요. 1.6 터보. 근데 타면 탈수록 느끼는 부분이, 아니 2.0 자연흡기 이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특히나
이 전체적인 주행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는 이 2.0 자연흡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나느냐, 1.6 터보는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서 없다고 하지만 약간은 그 주행을 했을 때 텀이 있어요. 근데 2.0 자연흡기는 그런 좀 텀도 훨씬 더 좀 부드럽고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주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1.6 터보와 2.0 자연흡기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주행감에서는 요즘 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배기량이 낮으니까 세금이 조금 더 저렴한 이유도 있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차에 맞는 세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었고 되게 숙성이 잘 되어 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전기 모터와 엔진의 이제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게 2.0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오래됐다고 아예 별로야, 원가 절감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원가 절감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애매한 부분이죠. 제가 뭐 이거 제조사 뭐 단가표를 까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행했을 때 기준으로만 이야기하면 제가 1.6도 최근에 타봤고 지금 이번에 2.0 하이브리드도 이번에 시승차 받아가지고 오래 타고 있거든요. 타면서 느끼는 부분은 두 하이브리드 엔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나 저속에서의 이 주행 밸런스, 자연스러움은 2.0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을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떤 거를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각 차들마다의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의 장점은요, 단순히 연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전에도 1.6 터보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이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2.0 자연흡기 주행을 했을 때 150마력대잖아요. 그리고 1.6 터보가 180마력이긴 한데 이 주행을 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K5나 소나타나 뭐가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차를 추월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교차로에서 내가 차선을 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주행하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들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 멀리 있는 상황에 내가 이렇게 꼈어요. 그러면 천천히 가면 이 뒤에 있는 차에 피해를 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탄력밖에 악셀을 밟아서 이렇게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때 마력이 딸리면 차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좀 경차나 힘이 달리는 차들을 이렇게 교차로에서 꼈을 때 내가 빨리 가려고 해도 차가 안 나가서 못 끼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2.0 그냥 가솔린 엔진 혹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살짝 요 힘이, 이 엔진들은 살짝 버거운 게 느껴집니다. 뭐 버겁다 그래가지고 차가 안 나가거나 뭔가 답답,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나갑니다. 1.6 터보도 그렇고 2.0 자연흡기도 그렇고 차는 나가요. 근데 뭐가 차이냐? 힘의 배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엔진들은 그냥 쥐어짜는 것처럼 해가지고 앙 해서 RPM이 올라가가지고 막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이고, 이 하이브리드는 이 저속에서 되게 여유롭게 이런 식으로 가속을 했을 때도 그냥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놔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악셀을 많이 안 밟고 여유롭게 치고 나간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조용하잖아요. 저속에서 웬만한 구간, 그러니까 오르막, 지금 여기는 오르막이니까 그렇지만 오르막 같은 곳이 아닌 평지이면은 엔진 개입 없이 좀 부드럽게 전기 모터로만도 구동이 가능하고요. 되게 조용해요. 지금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조합이 국룰이긴 해요. 18인치 끼워져 있으면 연비 좋죠, 조용하죠, 승차감도 부들부들해요. 이런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하이브리드를 찾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만 좋아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차 잘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산타페도 들어가 있고 뭐 예전 스포티지에도 나와 있었고 뭐죠?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입니다.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 있는 차별적인 뭐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 핸들링은 뭔가 좀 더 민첩한 핸들링을 뭐 보여준다는데 솔직하게 제가 이 차를 막 사서 오래 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핸들링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 체감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라이드 있죠. 이 라이드는 요 방지턱을 지금 지나가는데 요 방지턱 지나갔을 때 조금 더 이 차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그래서 역관성을 이용해서 좀 그 방지턱에 이런 걸 좀 부드럽게 지나간다라고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느끼기 위해서 방지턱을 좀 많이 넘어봤는데 뭔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방지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주행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나만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차로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애들이랑 점심을 좀 먹으러 잠깐 갔다 왔는데 이 뒤에 우리 애들이 탔거든요. 딱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멀미 난다고. 그래서 이 라이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 아들도 멀미 난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딱 타더니 아빠 이 차 멀미 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이런 이 라이드가 저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만의 그 움직임, 그 운전한 방법이 있어요. 뭐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가솔린, 그냥 일반 가솔린 관성에 의해서 좀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회생지동이 걸려요. 지금 회생지동을 다 껐거든요. 이 패드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지동을 다 껐는데도, 그러니까 아예 완벽하게 끄는 느낌이 아니라 미세하게 계속 좀 역회전이 걸리면서 회생지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를 안 탄 분들은 조금 멀미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산타페 때도 제가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 타고서는 멀미 난다라고 이제 언급했었는데 요것도 살짝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K5는 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멀미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살짝 조금 그냥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2.0 이제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1.6 터보 가솔린 엔진, 그러니까 이전에 이름은 이제 감마 터보 엔진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당시에 나왔었던 엔진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1.6 터보는 조금 디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배출가스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좀 성능을 좀 다운그레이드 시켰거든요. 그래서 1.6 터보 그냥 가솔린을 살짝 타면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감마 터보 시절에는 코나만 해도 200마력이 넘었고 벨로스도 200마력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180마력으로 디튠을 한 건데 전체적인 부분들이 되게 괜찮은 게 많아요. 이번에 앰비언트도 이렇게 무드등이 여기 대시보드 상단 도어트림에도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K5 하이브리드도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갑니다. 무선으로 들어가요. 무선 충전 패드도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되게 빠르더라고요. 옛날과 달라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전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지금 이게 속도 계기판이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 속도가. 근데 지금 속도가 지금 50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50이 넘으면 처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가 만약에 한 10km 정도 넘어가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단속을 좀 속도가 좀 높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차선 이게 사각지대 경고등 보통 사이드 미러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좌우에 있는 사각지대 경고를 알려줘요. K5가 단순히 뭐 외관 디자인이 뭐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행 모델이 좋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자인만 놓고 보면 호불호를 따라가지고 뭐 전 모델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편의 기능들이 너무 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도 이전 K5는 안 들어가요. 게다가 이 차선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침범을 하거나 하면은 진동 핸들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이쪽 이 통합 공조기 컨트롤러가 들어가면서 수납함 공간도 넓어졌고 전체적인 실내가 많이 넓어졌죠. 근데 요거는 좀 아쉽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칼럼식 기어로 들어가면서 이 센터 쪽이 공간, 이제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유가 있는데 K5는 그냥 아직까지 다이얼 방식이라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좋더라. 열선 핸들 2단계로 조절해 주잖아,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세제 혜택, 저공해차 혜택 받는 거 아시죠? 요게 2024년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지원금이라든지 뭐 혜택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2024년까지 혜택이 유지가 되고 이후부터는 이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하이브리드에 그 혜택 받고 싶은 분들은 2024년까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참 차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품성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K5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봤습니다. 200~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나는 여유로운 K5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주행감이
생각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같은 차지만 이게 어떤 엔진과 어떤 세팅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악셀 밟고 뭐 천천히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이 하이브리드 타보시고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라 그래가지고 오래된 사골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타보면 생각보다 주행감 부드럽네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SUV가 좀 대세인 상황에서 이게 K5든 소나타든 그렇게 많이 판매가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저는 멀미가 난다든지 혹은 뭐 익스트림 아웃도어 막 이런 부피가 큰 짐을 싣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K5 중형 세단도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타봐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추워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